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풍성한 국방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KF-21 양산 준비 과정과 긴급 소식 트럼프에 대응하는 김정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먼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북한은 순항미사일 발사와 대미 비난 담화를 통해 반응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담화에서도 격한 표현을 삼가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김정은이 트럼프와 기싸움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5일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 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쌍매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이 훈련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전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미국과는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에 북한의 신중한 태도가 드러났는데요. 과거에는 한미 훈련의 괴뢰 등의 격한 표현으로 반발했지만 이번 담화에서는 미국과 한국이라는 정제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F-21 전투기 양산 준비는 최종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성능이 검증되고 양산 체계의 품질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면서 KF-21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국의 대량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국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가 최근 인도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차지했습니다. 테자스 전투기의 지연과 품질 문제는 언제 해결될 것인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주목을 받았는데 인도 전투기 개발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도 힌두스탄 항공의 임원들은 인도 공군의 테자스 전투기 3대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대밖에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2021년 2월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2024년 2월까지 테자스 MK1A 기체 3대가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올해 3월에 다시 2024년 중반으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HAL은 이미 2차례 마감 기한을 연장했지만 첫 번째 연장조차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를 지연의 역사라고 조롱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자국 기술로 전투기를 제작하겠다는 목표로 1993년에 개발을 시작해 30년 이상을 투자했지만 결국 자국산 전투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미국산 엔진과 이스라엘산 레이더를 도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 문제와 납품 지연이 계속되어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결국 자체 엔진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산 엔진을 도입했지만 생산 지연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지난 4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엔진 1만 대 생산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생산된 1만 번째 엔진은 T-50 훈련기에 장착되는 F404 엔진으로 이를 통해 한국은 엔진 생산 및 기술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인도 내에서는 왜 한국처럼 미국산 엔진을 도입해 전투기 개발 속도를 높이지 않았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아르헨티나와 이집트가 테자스에 관심을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초음속 전투기 도입 계획을 취소했고 이집트는 테자스가 아닌 FA-50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인도 국방장관은 인도 공군이 사용할 최신 전투기가 현재보다 최소 200대 이상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상 공격과 공중작전이 가능한 4.5세대급 다목적 전투기, 즉 KF-21 수준의 최신형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테자스 개발 지원과 인도 국방장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인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수주 경쟁에서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해외 무기 분석기관은 KF-21 전투기가 전력화되는 2026년 이후 전 세계 전투기 수요가 약 3,000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은 주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산 전투기가 외국산 전투기보다 성능과 신뢰성이 떨어지면 무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인도는 전투기 도입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 공군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30여 대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테자스 개발이 지연되고 중국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KF-21 전투기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300에서 400대 정도의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T-50 훈련기와 FA-50 전투기의 수출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 군용기 시장에 진입한 지 불과 10년 만에 7개국에 200여 대의 국산 군용기를 수출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인도가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 국경 지역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언론은 KF-21 전투기가 인도에 배치될 경우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이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며 한국산 무기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 중인 인도의 전투기 도입 사업은 KF-21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통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의 수출을 추진 중인 한국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동남아시아, 중남미, 유럽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수출 협상 문서가 공개되었는데 그 대상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밝혀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의 경쟁 모델인 터키의 칸 전투기 개발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우디는 이전에 KF-21 프로젝트에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만큼 만약 사우디가 칸 전투기 프로그램에 합류한다면 한국과의 KF-21 도입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칸 전투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유명 증권사가 발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는 KF-21의 개발 및 수출 가능성이 상세히 평가되었고 여러 외부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KF-21은 아직 개발 완료 전임에도 여러 국가와의 수출 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이는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국가들과 활발히 접촉 중이며 UAE,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출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되었으며 전문가들은 협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KF-21의 경쟁 모델로 알려진 터키의 칸 전투기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칸 전투기가 KF-21이나 미국산 F-35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터키를 방문한 사우디 관계자들은 칸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직접 참관한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기념사진에서 칸 전투기의 캐노피 구조가 논란이 되어 설계상의 문제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칸 전투기의 캐노피는 힌지가 앞쪽에 위치하며 뒤로 열리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투기, 예를 들어 F-16이나 KF-21은 캐노피가 뒤쪽으로 여닫히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조종사가 비상 탈출 시 캐노피 연결부에 화약이 터지며 캐노피를 뒤로 날려버려 공기 저항을 이용해 조종사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칸 전투기의 캐노피처럼 힌지가 앞에 있는 구조는 F-35에서만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F-35의 캐노피가 앞쪽에 힌지를 달고 뒤로 열리는 이유는 수직 이착륙 기능 때문입니다. 특히 미 해병대의 F-35B 버전은 캐노피 뒤쪽에 리프트 팬이 장착되어 있어 공간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설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터키의 칸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 모델이 아니며 관련 계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설계가 단순히 F-35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칸 전투기는 터키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스펙이 비현실적이고 내부 내용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칸 전투기는 주요 장비와 성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첫 시험 비행을 진행했으며 전문가들은 터키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둘러 공개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칸 전투기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 대지진 이후 하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급히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2월 발생한 대지진으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고 정부의 늦장 대응이 논란이 되면서 에르도안 정부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터키 국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칸 전투기 시제기를 서둘러 공개했으며 이 전략은 성공적으로 작용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5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철저한 검증과 단계적 기술 발전을 통해 개발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수출 협상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UAE와의 긴밀한 협력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 수출 협상에서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중동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출 협상이 최종 성사될 경우 그 규모는 약 20조 원에서 최대 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사우디 조종사 및 기술진 약 30명이 KF-21의 시험 비행을 참관하는 방안이 새롭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터키의 칸 전투기가 설계 결함과 정치적 이유로 서둘러 공개된 것과 달리 KF-21은 신뢰성 높은 기술력과 체계적인 개발 과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종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최근 일부 개선되었지만 미국이 F-35 도입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KF-21 전투기를 통해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던 항공 전력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지난 3년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과거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를 강하게 비판했고 사우디가 반대했던 이란 핵합의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은 바이든 행정부 3년 동안 핵 우라늄 농축량을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적대국인 이란의 핵무장은 사우디에게 재앙과도 같은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사우디가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방공부대를 철수시키며 사우디의 안보 우려를 외면했습니다. 사우디가 미사일 공급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사우디는 영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직캡의 개발 자금을 투자하고 권리를 확보하려 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사업 참여가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KF-21 프로젝트는 5세대 전투기 개발과 미래 6세대 개량을 위해 막대한 개발비가 요구되기에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경쟁국인 UAE도 이 사업에 적극 가담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또한 이라크와 카타르 역시 KF-21 전투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적 혜택을 제공받았다면 분담금을 납부했을 것이라며 한국을 비난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터키의 칸 전투기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발되고 있어 명확한 개발 프로세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터키 우주항공사 내 보고서에 따르면 첫 시제기인 피제로는 경납고 롤아웃과 엔진 시동 테스트를 위해 단 9개월 만에 급조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칸 전투기는 지상 테스트를 생략한 채 시험 비행을 강행하며 캐노피와 랜딩 기어 등 핵심 구조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레이더 돔과 테일콘 구조는 러시아제 전투기를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러시아 출신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러시아 S-400 방공체계를 도입한 전력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으며 칸 전투기는 엔진 출력 문제 또한 해결하지 못해 향후 기동이 불가능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우디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협력해야 할 중요한 국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협력은 KF-21의 개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율은 이미 80%를 초과했으며 엔진과 무장 국산화도 시간 문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페루 현지 언론 푸카라는 페루가 FA-50 경전투기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달 안에 구매 의향서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약 7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본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총 24대의 FA-50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페루는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며 FA-50이 기존의 미라주와 에어마키 같은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페루는 KF-21 공동개발 사업 참여를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중남미 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와 관련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화에는 140대 선배치를 목표로 실전형 전투기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생산 시간을 최대 3배 단축하기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KF-21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인 생산 라인 효율화는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화 속도를 대폭 향상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KF-21 전투기의 수출 협상과 생산 체계의 확장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더 견고히 다질 것입니다. 또한 적층 조립 시스템까지 도입될 예정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에 관한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의 실전 배치와 해외 수출 상용화를 위해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여 신소재 부품의 대량 양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형 항전 장비 소재의 양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 KF-21의 생산 단가를 추가로 절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배치 목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항전 장비 부품 공장이 완성되면서 KF-21 생산 라인은 끝없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미국의 F-35 전투기에도 아직 적용되지 않은 최첨단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사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과 KF-21 시제기의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부품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으며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로 해당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항공부품 제조 기술인 3D 프린팅은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를 층층이 적층하여 경량화를 달성함과 동시에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급증하는 전투기 수요에 대비해 생산 라인을 확충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진의 선구안은 전 세계 군사 언론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복잡한 설계도를 간소화하고 경량화, 단가 절감, 제작 기간 단축 등의 다양한 장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한 대에는 20만 개 이상의 정밀 부품이 사용됩니다. 3D 프린팅의 혁신적 기술은 정밀 조립이 필수적인 항공 부품 분야에서 성능과 가성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동시다발적 비행을 위해 추가 생산 라인이 확장되면 단가 절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양산 비용을 약 890억 원으로 예상하며 F-35보다 80% 이상 높은 가동률과 낮은 운영 유지비를 갖출 경우 최대 1000대 이상의 생산 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지난해 보잉으로부터 F-15K 전투기 개량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F-15K의 개량 비용이 KF-21 전투기 한 대의 구매 비용보다 더 비싸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F-35 전투기의 추가 결함과 급증하는 운영 유지비로 인해 캐나다 같은 국가들은 F-35 주문을 취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언론은 KF-21 전투기가 성능과 가성비 면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평가했으며 F-35의 생산 지연으로 인해 KF-21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회의는 파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KF-21의 빠른 양산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였으며 F-35 전투기의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KF-21의 경쟁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선호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의 T-50과 FA-50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가격, 성능, 운영 유지비를 강점으로 내세워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완성되면 시장 잠재력이 최소 6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며 KF-21이 FA-50의 수출 기록을 능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외교적으로 미국이나 러시아와의 갈등이 적고 적대적 관계에 놓인 국가가 없어 무기 수출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중동 및 나토 회원국들까지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라시아 타임스는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협력하여 2030년까지 모든 무장 체계를 자국산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제 미사일까지 장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장 체계를 중심으로 개발된 KF-21은 기존의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용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하는 데 그쳤으나 점진적으로 한국산 천령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하여 모든 무장 체계를 국산화할 예정입니다. KF-21 전투기는 단계적 진화 개발 과정을 거쳐 5세대 스텔스급 최첨단 전투기로 개량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KF-21은 지난해 4분기 상부 복합 연계 비행을 통해 확장 가능성이 무한함을 입증했습니다. KF-21의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발사 영상에서는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역량이 완벽히 드러났으며 내부 무장창 설치와 매립형 무장창 개발을 통해 스텔스 전투 무장 체계를 갖추었음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무장 체계뿐만 아니라 KF-21은 국산 A사 레이더와 항공 장비를 탑재하여 국내 부품과 기술력을 더욱 확장하고 5세대급 이상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연계 델타 비행은 한국산 전투기의 뛰어난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비공개 시험을 통해 KF-21에 탑재될 비밀 무기의 성능 평가를 진행해왔습니다. KF-21에 국산 A사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가 탑재되었으며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국가들 또한 입장을 바꾸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투기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가동률 또한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산 장비와 부품 덕분에 정비성과 부품 조달이 수월해지며 가동률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러한 장점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완전한 독립 운용을 위해서는 국산화가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항공 엔진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으나 한국 기술진은 KF-21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KF-21 시제기 6대에는 국산 엔진 기술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메인 엔진이 아닌 보조 동력 장치인 APO는 이미 국산화에 성공하여 시제기에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생산 중인 F414 엔진은 국산 부품으로 약 43% 대체된 과도기 모델이 시제기의 절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폴란드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고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F-35 전투기의 성능 논란과 지속적인 도입 지연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FCA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프랑스의 독자 개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주도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독일은 KF-21을 포함한 대체 전투기 옵션들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은 KF-21 전투기의 유럽 수출을 견제하려 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저지할 명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KF-21은 스텔스 전투기로서의 성능과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두 개의 엔진을 탑재해 크기와 출력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력의 빠른 발전과 자주 국방의 실현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전투력 증대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기술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일 알찬 방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